많으면서 정말 엄마 실파타 풀어가지고 아빠 감경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중돼서 지금 좀 엄마가 굉장히 실파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힘들게 계시는데요. 엄마가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가장 엄마를 닮았다 하는 저에게 엄마가 당뇨 걱정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질환 없고 제가 병원에 봉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혈압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안정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늘 제가 좀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 또 엄마를 닮아서 언젠가 내가 그런 불안을 낳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딱히 그런 질환을 않을까봐 두려워서 염려해서 뭐 예방 차원도 제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먹는 거 굉장히 자유롭게 먹고 또 잠 수면 많이 안 자도 그냥 건강하고 지켜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제가 받을 때는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만 않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 가족력과 저의 거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복 선생님, 박구복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가족력 하면 저희 이제 엄마께서는 이제 장난 쪽이 안 좋으셔서 아프시다가 뇌졸중으로 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큰어머니께서는 간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네, 또 하늘나라를 가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과는 별개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건강에 조금 이제 노력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께서 좀 그렇게 돌아가셨고 큰언니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좀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먹는 그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저는 이제 뭐 먹는 뭐 약을 안 먹고 있고요. 네, 열심히 지금 건강 체크하면서 지금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숙 선생님 아까 손 드셨어요? 무슨 할 말씀 있으셨나? 아니, 저기 혹시 어디에 제가 두 번째 수제 뭐가 있나 이런 아까 학생님께서 어떤 메모를 올려주신 것 같아서 그걸 찾아보려고 좀 여기저기 눌러봤었습니다. 이맨 끝에 전 세 개를 누르시면은요, 네, 그리고 통화 중에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메시지 창이 열릴 거예요. 네, 열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윤환 선생님. 아이고, 고민수 원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어,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족력은 원래 이제 아버지께서 그 뇌출혈이 있으셔서 원래 혈압이나 당 뭐 이런 거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갖고 한 12년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제 당하고 혈압 있으시고요. 어, 저는 현재로 넌 뭐 괜찮은데 과거력 제가 한 10년 정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만 3년 전부터 약을 떼고 지금은 다 정상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이 그 약을 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흡연이나 알코올은 뭐 전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도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했었던 기본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식이요법 뭐 이것들을 계속 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네, 저는 할아버지도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쯤 그때는 좀 요즘 말 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게 좀 있으셨고, 그리고 두 분 다 혈압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는 있으셨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나중에는 또 그때 괜찮아지신 그 케이스는 있었고요. 예, 그 정도고.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고혈압, 고지혈 그쪽 약 먹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12년 전쯤 제가 이제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졌었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은 페다리는 뭐 이렇게 잘 저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얼굴은 이제 조금 남아 있어요. 흔적이. 예, 그렇고 과거력은 재작년에 충수돌기 거기가 종양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떼낸 거 그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폐결에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 1년 좀 넘게 약 먹은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찍으면 그냥 흔적만 나오면 그런 정도. 얼른 기억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균남 선생님은 안 되시고. 네. 하태진님은 들어오셨다 나가셨어요. 저는 가족력은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결핵을 앓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결핵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뒤늦게 치료를 시작해서 한 3분의 2가 폐가 손상된 상태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사시다 보니까, 근데 폐가 안 좋으면 또 심장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2m도 못 가셔요.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 3년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호흡기 질환을 알아가지고 이제 호흡하는 것도 어렵고 숨차고 뭐 이렇게 이제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3년 하셨죠. 근데 결핵 같은 경우는 뭐 저랑은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이제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유전성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이제 성인병을 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지금 이제는 80이 넘으셨는데 비타민밖에 드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약물을 전혀 드시질 않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2년 전에 요단백이 나오더라고요. 요단백. 이제는 건강검진에서, 그리고 혈뇨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촌 세브란스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 그렇지만 나왔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경과 관찰을 하자. 뭐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담석이 발견돼가지고, 근데 이제 담석도 이 담낭 안에 중앙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담낭 벽에 있다고, 그것이 이제는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방 차원에서 절제를 하자.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한 상태인데, 그 담낭에서 이런 어떤 지방 효소를 농축시키고 이제는 십이지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지방 음식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지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른 데서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빈곤의 질병에서 풍요의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비만만 사라져도 영원히 굶어죽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요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술이나 흡연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강규남 선생님, 저는 아까 초반에 잠깐 들었고 그래서 그럴래요? 네. 하태진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네. 노트북이 꺼져가지고 잠깐 나갔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 그 노트북을 안 써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모양이죠. 지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가족력이랑요, 현병력이랑 지금 약 먹고 있는 거, 지금 건강의 상태, 알코올이랑 흡연, 운동, 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선생님의 건강의 현 주소. 지금 다 얘기해야 됩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스트레스 받는데 저희 이제 약간 처음에 가족력을 제가 마음 말씀 보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어른께서 위암이 있거든요. 위암 고모 우리들 위암이고 저희 역시 2011년도에 이제 위암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년 10년을 더 덤으로 갑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하고 저 개인적인 거는 사실 밝기가 스토리가 좀 긴데 저는 그 위암뿐 아니고 뭐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병동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근데 이제 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치유 건강관계를 제가 좀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또 보면서 의사 계시고 간호사 계신데 저는 필수는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면증도 약을 한 번 이제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그 약을 먹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이제 안 먹고 오히려 건강해졌으면 이제 그 수면 주기가 이제 90분이에요. 근데 90분을 제가 공부를 생각하니까 제가 안산병원에서 항암을 받을 때 그때 수면이 90분이었거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남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뭐또 90분 잤다 깨버리니까 낮에는 거의 졸려 이제 안 되면 그냥 자버리고 저절로 자버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낮에 안 움직이고 안 해도 밤에 그렇게 잠이 이제 정상일 때는 3시간 넘을 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당기더라고. 뭐 2시 반, 1시 반 어떤 때는 당일 11시 반에도 눈뜰 때도 있어요. 한 90분 정도 수면 취하고 이제 눈을 깨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10년간 사실 병원에 안 갔어요.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 대신 감기도 걸린 적 없고 뭐 약 웬만하게 이게 뭐 좀 다쳐도 그냥 놔두니까 낫고 이제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주의인데 얼마 전에 연초에 제가 1월 1일부터 약간 몸살기가 와가지고 좀 아팠어요. 몸살기가 와가지고 열이 나고 밤에 가슴이
머리 쪽하고 갑자기 왜 쓰러지는 거 최미경 그 선생님 갑자기 쓰러지면 뭐 뇌졸중이에요? 아, 왜 갑자기 들어가세요? 뇌졸중인가요? 그렇죠. 혈관이 이제는 터질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식 듣고 굉장히 놀래갖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너무 오빠도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제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또 대구까지 갔었어요. 대구 가서 보고 병원 계속 치료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거 가족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부터 해서 오빠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이게 가족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해갖고 바로 지금 뭐 손해보험 있죠. 바로 그거 들어놨어요. 그 실손보험 그거 들고 그랬는데 들 때는 또 들었는데 그리고 또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나고 또 괜찮아지니까는 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가 몸 건강한다고 뭐 좋은 거 다 또 사먹고 하니까 뭐 녹용이라든가 뭐 흑상이라 이렇게 막 사먹으니까 그 머리 띵하고 이런 거는 좀 없어지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좀 그렇지만은 저도 일단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제 몸은 뭐 자기 몸은 자기가 간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또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제가 한 달 좀 넘게 운동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헬스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남달랐던 그 때문에 막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이제 그게 있어갖고 이제 며칠 전에 등록을 했거든요. 부랴부랴 시간 날 때 막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가지고 우리가 먹다 보니까 겨우 차려주고 전부 가고 지금 이게 친정 흡입을 하시는 분들보다 여기가 판매해야지라고 하는데 개정적인 전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파견하셨어요. 중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이쪽이라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됐다가 잘 하나 저도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 12월에 알아가지고 7년 가까이 일부러서 하지 않고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먹었대요. 섭취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신장을 해본다는 지금 드시는 거에 물질량이 바로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드시는 것들의 양을 좌우로 줄이는 것이 좋은 건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사실은 생각하고요. 간헐식 간식 출근할 때는 출근해야지 전에 아점까지 식사를 안 해요. 점심은 안 하고 지금 안 하니까 그거 끝나면 식사를 저는 할 건데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이 정도는 해도 이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아는 소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쓴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하태진 선생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는 위암이셨는데 본인도 위암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수술만 안 했지 항암 치료를 다 받으셨네요.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의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 쉽게는 약을 먹는 게 있지만 그 이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이요법 그 질병에 맞는 식이요법을 조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뭔가 해줄 수 없이 바라만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되게 사랑하는 아빠였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면 출근도 한데 그렇다가 아빠가 빠르게 돌아가시는 것도 원치 않았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아까 우리 그 최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암성 물질이 있다라는 것들 술 물론 저희들은 뭐 당 같은 거 하진 않지만 흡연은 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 자연이 주는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2001년, 2년 그때까지만 해도 한 50kg 유지를 계속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005년부터는 거의 한 조금씩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2kg에서 3kg, 3kg에서 4kg 이렇게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지금 53kg에서 왔다 갔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저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이게 조미료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저희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입안에서 이게 이건 조미료 들어갔구나 하면서 이게 입안에서 그 침 자체가 그 조미료 맛을 이제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미료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자연적인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운동도 좀 겸해서 하고 저희 취약 부분 이제 체중이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그 취약 부분을 매일 이제 체중계에 올라서 조금씩 이제 체중이 올랐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운동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이제 현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 팔팔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지만이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행 중에 여행지분들이 이제 다들이 안 좋으시던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참 그 안쓰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저희 건강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가족들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이제 주변의 일가 친구들한테도 이 건강에 대해서 자주 이제 권면해 오고 음식도 추천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을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같이 함께 서로 이제 좋은 소식들 공유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윤수 원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제 포스팅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먹었던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 운동하고 요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식이요법 지금 만 3년 동안 주구장창 한 번도 안 걸르고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는 아내 덕분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점심 도시락입니다. 주로 이제 채소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계란 저희 농장에서 낳는 계란 해서 먹고요. 그리고 과일 조금씩 치즈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 하고요. 그리고 요건 오늘 이제 하도 날씨가 좋아서 우리 건물 위에 가서 북한산하고 이쪽에 본 풍경인데요. 뭐 그냥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60도로 해가지고 우리 파노라마 사진 찍은 건데 요것도 그냥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두부하고요. 그리고 연건, 그 다음에 요거 쌈, 그리고 이제 소고기, 요게 이제 제 저녁 식사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오늘 낮에 천천히 무게 뒤꿈치로 받아주시면서 오늘 낮에 1시간 헬스 한 거고요.
지금 헬스한 지는 이제 한 달하고 2주째 접어들었고요. 예, 열심히 하여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헬스 했던 장면이고, 혼자 운동하면 제대로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코치한테 이제 PT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열심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공원장님 네,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 야채가 네. 혹시나 점심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아침도 지금 같이 저기 대신 야채 위주로 예, 예, 아침에도 거의 같은데 아침에는 대신에 이제 두유를 먹고요. 두유는 집에서 직접 이제 아내가 만들어서 주는 두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고, 집에서는 이렇게 그냥 먹는 거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네.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 집에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야채 샐러드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샐러드에 여기에는 드레싱이라든지 양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예, 그냥 먹고요. 네.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 하여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요. 요거 헬스하기 전에는 제가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보 걷는 거를 3년을 꼬박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 다 떼고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하든 굉장히 수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 그렇지만 어차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표현하는 아까 이 표현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데 뇌졸중이라 그래서 그게 보통 중풍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이 막힌 거를 뇌경색이라 그러고, 그 혈관이 어디서 막혀서 터져버리면 뇌출혈이라 그러고, 나타나지는 증상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아버지가 그러셔서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는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로 식이 습관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가족력이라는 부분들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보니까 후천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같이 합쳐서 이게 후천적인까지 겹쳐지니까 거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어떤 질환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좋지 못한 그런 사슬들은 좀 끊어버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만큼 무던히,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뭐 20년, 30년을 같이 부모들하고 살았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30년, 40년을 진짜 무던히 노력을 해야 그 선대에 있었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또 내가 좀 부족하고 게으른 거 여러 가지들을 도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 또 언젠가 만나질 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윤세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똑같이 그 부모님 중에 저는 이제 아버님인데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인해서 그야말로 중풍 네. 환자처럼 지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윤세 선생님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좀 닮았고요. 물론 아빠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담배 같은 거는 중간에 끊으셨지만 의식이 있으신 분이어서 제 나름대로 새벽에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오시고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아버지 거의 닮았다고 봤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65세 이때까지 우리 시골에서 이제 군 체육대회라든지 면 체육대회 같은 데 하시면 그 연세에도 씨름도 하시고 달리기 같은 거 하셔서도 다 1등 하시고 뭐 전혀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네, 저희 아빠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전조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조증상을 저희들이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이게 그 전조증상이었다는 걸 발견을 하고는 늦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속이 미식거린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시고 또 이제 얼굴에 이렇게 이제 그 원래 술 담배를 안 하셨는데도 얼굴 쪽에 이렇게 실핏줄들 이렇게 많이 생기신 거 그런 거를 봤는데 뭐 하여튼 이 며느리가 약사고 뭐 의사고 이래도 아무 소용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체 건강하시니까 전혀 그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니까 약도 하나도 안 드시고 건강하시니까 혈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딱 쓰러지시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때 신경을 좀 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우리도 거의 나이대가 보면 보통 이제 60 지금 거의 우리 조경혜 선생님이랑 저랑 제일 막내인데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 나이대가 60이 넘어가는 시점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거의 그런 쪽으로 안 좋은 거는 전조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걸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상식들을 좀 계속 조금씩 모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뇌졸중이 있었다. 그러면 뇌졸중이 있었을 때 전조 증상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난다 그러더라. 그러면 혹시나 내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지금 나이에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발견하게 되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막히는 거, 그 다음에 터지는 걸 분명히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요즘 인터넷에 원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서 혹시나 또 주의에 봐달라 그러고 또 그리고 가족 간에 특히 이제 부부 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나 무슨 전조증상에 이런 게 나는 모르지만 옆에서 뭐 인식이 되는 게 있으면 좀 일러주라든지 또 내가 습관 중에서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일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응원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혈압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딱 저도 이제 환자들 진료하다 보면은 열 받아가지고 팍 올라가면은 옆에서 우리 직원이 아이스팩 딱 그냥 갖다 줘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갖다 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이 올랐다,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제가 가라앉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옆에 가족들의 어떤 그런 도움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이제 의학적인 상식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 떨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막 그렇게 빠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충분한 지식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한테 네. 여쭤본 게 아까 저녁 식사하는 메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밥이 혹시 한 공기인가요? 반공기인가? 밥은 오늘 하루 종일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사는 안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드시고. 지금 3년째 거의 제가 밥을 먹으면 일주일에 한 공기 정도 먹습니다. 그 외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야채도 그렇고 계란이나 두유 뭐 이런 고기 이런 데도 탄수화물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뭐 말씀들 나눴지만
사실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나 이런 게 당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은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들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빵, 떡, 국수, 라면은 아예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뗀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혼자서는 진짜 건강이 안 빠지기 좋은 그런 패턴 다 갖고 있고 습관도 여러 가지 뭐 아까 DNA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다 갖고 있다 약간 그런 쪽인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시고 자연치료부터 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질 때 어디서 조사를 했던 분이 저한테 진짜 병원에서 하나가 수술을 받고 수술법을 특별한 한 20년인가를 해가지고 10년씩 추적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는 보니까 그 밤에 잠을 자도록 돼 있고 낮에는 활동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반대가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잠 그거 자체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전후를 항상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호르몬 밸런스에서는 좋은 게 한 10시, 11시쯤 자고 오전에 4시, 5시쯤 일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쉬어줘야 이제 낮에도 활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 50대, 60대 요때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되게 밸런스가 지금 깨져 있잖아요. 보통 잠 못 주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고 특히 이제 낮에 잠을 주무시는 방법은 시간은 뭐 이렇게 어둡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좀 그런 게 잠의 질이 문제가 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이 안 돼서 할 때는 특히 이제 암막 커튼 그러니까 완전히 커튼 자체를 어둡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밤에도 집에서도 주무실 때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막 커튼을 좀 치는 게 굉장히 밤에도 요즘은 그 뭐야 저기 바깥에 같은데 불빛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딱 이것만 커튼만 치면은 바깥에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깜깜하게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해서 잠을 얼마를 자더라도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잠을 자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컨디션에 맞는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자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또 되돌아오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유수 원장님 물어본 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계속 쭉 그렇게 나가면은 똑같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쭉 나가게 되면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낮에 분비되는 호르몬하고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낮에 주무실 때 암막 커튼을 하고 충분히 주무시더라도 밤에 돼버려 햇볕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밤에 활동하실 때 그렇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특히 햇빛을 쐬지 못하게 되면 맞아요.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차후에 뭐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건상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뭐 감기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또 아침에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 또 가야 되니까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또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긴 힘드네요. 일이라는 게 좀 잘 안 돼.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한번 밥 먹는 거 무슨 밥 먹는 거 힘들 네. 저 같은 경우에 밥을 먹어보니까요. 밥을 먹어보니까 그